자, 이제 첫 번째 법 맞췄고요. 이제 두 번째 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이 되겠죠? 자, 이제 새로운 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6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업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 법은 이제 사업을 하는 법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은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도시를 개발한다. 요즘에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죠.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외곽지 땅을 싹 다 미는 거죠. 밀어서 택지를 만든다든지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주로 이제 신도시는 중심부라기보다는 변두리에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것은 변두리다 보니까 건축물이 없거나 있어도 한두 채밖에 없죠. 그래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단지나 시가지 조성이다. 그래서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보통 이걸 토목사업이라고 그러죠. 건축사업이 아닌 토목사업을 뜻한다.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건 변두리에서 하겠죠. 주로 변두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는요. 그 신도시 명칭이 붙죠.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요. 그 얘기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그 구역 있죠. 이걸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 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은 이 구역 안에서만 시행하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구다?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시도이사나 대도시. 대도시라면 인구가 50만 이상을 뜻하죠. 또 시도할 때 이 시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일반시가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를 뜻하고요. 이 도에는 특별자치도, 특도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장관.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이 구역을 정하죠. 예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지정권자가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행위를 지정권자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행위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대부분 얘네가 합니다. 대부분 행위를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죠. 구역 지정도, 실시계획 인가도, 시행자 지정도 다 지정권자가 한다.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 방식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시행 방식이 있는데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세 번째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자, 이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수용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은 자세한 건 다음에 합니다.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면 수용이 뭡니까? 토지를 뺏는 거죠. 뺏는 거. 보상을 해주고 뺏는 거고요. 사용은 뺏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 이겁니다. 구역에 원주민이 있겠죠. 도시개발 구역에 토지 소유자의 원주민이 있어요. 그 토지를 시행자가 뺏는 겁니다. 뺐을 때 보상을 먼저 해주죠. 보상해주고 토지를 뺏었습니다. 뺏으면 원주민은 동네를 이주해야 되겠죠. 동네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다 시행자 거죠. 시행자가 이 땅을 반듯반듯하게 새 땅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사업 방식은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선 단점부터 정리하면 단점은 원주민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뺏기고 동네를 떠나야 되니까 원주민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침해가 큽니다. 토지 소유자의 어떤 침해가 큰 방식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동네를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나오겠죠. 토지를 다 보상해 줘야 되니까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한다. 막대한 보상비. 이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장점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수용해서 뺏은 상태죠. 따라서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소유자는 왈가불가해서 개입을 못하겠죠. 따라서 시행자는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다. 신속한 시행. 토지를 뺏어갖고 사업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대개 이주 문제, 아파트를 져서 이주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주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주로 집단적 택지를 조성할 때요.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택지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 거죠. 집단적 택지를 조성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 하게 되면은 환지는 땅으로 교환해 준다 이거죠. 제가 시행자입니다. 원주민이 있겠죠. 원주민 땅을 뺏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죠.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토지를 반듯반듯 정리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쓰고 토지를 반듯반듯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땅을 종전 원주민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종전의 흔 땅을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건 흔 땅을 새 땅으로 바꿔준다. 올드를 뉴로 바꿔준다. 그럼 주로 어떨 때 환지 방식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지가가 높은 곳. 땅값이 높은 곳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보상비가 나오니까 그때는 돈으로 주지 않고 땅을 땅으로 교환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동네를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우리 동네는 새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끼리 동네 잔치다 이렇게 해요. 동네 잔치. 환지 방식은 동네 잔치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자 이거예요. 이제 혼용 방식은 뭐다? 하나의 사업지구에서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요 두 개를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분할 시행도 있고 분할하지 않는 미분할도 있다. 섞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은 거니까 별 특징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64페이지 볼까요? 1번 총론이라고 해서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 두 줄 나와 있는데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뭐 거기도 또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공법이라 그렇겠죠. 자, 2번에 용어 정의에서 1번 도시개발구역을 보자.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랬죠. 지정고시라는 줄 딱 치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고시한다? 누구? 지정권자.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정한다. 바로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나 시가지 조성이라는 밑줄 딱 쳐놓으세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토목사업인데 이건 주거뿐 아니라 상업이랄지 산업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유통인 유통물류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관광단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주택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에서만 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요거는 그쯤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자. 165페이지.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02번 제목을 잠깐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고 해서 괄호 속에 개발 계획 나와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할 때, 즉 신도시개발 사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자, 개발 계획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사업의 개요라는 게 뭐죠? 개요, 아우트라인이죠.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뜨는 그런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따라서 당연 누가 수립한다? 자, 대부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수립은 지정권자. 구역을 정하는 자가 이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해요. 01번에 개발계획 수립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지정권자 밑줄 딱 쳐놓고.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군요. 02번 수립 시기 봅니다. 수립 시기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데 원칙은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건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만드는 건지 확인해 봐요.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자, 읽어봤습니다. 구역을 먼저 정하나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나요? 자, 잘 읽어봐야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원칙은 뭐부터죠? 수립시기.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원칙은 계획부터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을 나중에 정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 수립하라 그랬죠. 그러나 2번 예외가 나올 거예요. 예외는 요 반대죠. 즉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예외에서 나오겠죠. 원칙은 계획부터 만드는데 예외니까 구역을 다 만들고 나서 개요인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요것을 몇 가지 요인 분석을 해보도록 해요.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랬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모했다고 되어 있네요. 공모에다 동그라미 딱 치자. 공모. 자,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는 건 뭐냐면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공모하죠.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자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선정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선정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3번, 4번하고 6번 이렇게 연결하세요. 2, 3, 4, 6번을 연결하자. 2, 3, 4, 5번은 따로 빼시고요. 6 이렇게. 2, 3, 4, 6의 공통점은 개발 미진. 개발 미진한 지역. 개발도가 좀 떨어집니다. 개발이 미진하니까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우선 2, 3번을 보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 상, 공, 녹 나눠지죠. 그중에 녹지적의 개발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나와 있고요. 4번에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도관, 농자로 나눴을 때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는 것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을 뜻하죠. 따라서 도시적 외는 도시적보다는 개발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개발이 미진하다고 볼 수 있고요. 6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적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고 합니다. 자, 개발의 대표적이 주거, 상업, 공업적인데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30% 이하라면 개발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이 미진한 지역은 개발계획 나중에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을 협의했다. 협의에다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이라고 협의까지 했으니 개발계획 나중에 만들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계획을 먼저 만들지만 예외적으로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 세 가지를 압축하자. 공모, 개발이 미진한 지역, 그리고 협의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6페이지가 되겠죠? 개발계획 공모라고 나오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지만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좋은 안을 얻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선정된 개발계획 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뽑아주면 사업을 잘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04번으로 내려갑니다. 환지 방식 적용 지역에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밑줄 딱 쳐놓고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자, 이제 숫자 나옵니다. 3분의 2, 2분의 1 보세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자고 되어 있죠. 자, 동의가 나옵니다. 동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자는 거예요. 개요를 정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되게 공법상 동의는 앞쪽은 면적입니다. 면적의 3분의 2, 뒤쪽은 총수입니다.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줘야 합니다.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때 이 3분의 2와 2분의 1은 동시 충족이니까 여기가 와로 연결돼야 돼요. 와. 3분의 2, 2분의 1 와. 또는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와로 연결돼야 된다. 자, 어떨 때 동의 받는 거라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네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동네 주민에게 묻고 오라는 얘기예요. 동의받고 하나. 따라서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그때는 동의받지 않아요. 환지 방식일 때만 동의를 받는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3분의 2하고요. 2분의 1 사이 와로 되어 있나 보세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그랬잖아. 그죠? 와로 연결돼야 된다. 자, 근데 그 맨 밑에 줄을 가보세요.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공공의 성격이 맞죠? 이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라면 공신력이 갖춰졌으니까 굳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와주시고요. 맨 밑에 05번 보겠습니다. 이번 기본 과정에 하는 거를 잘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안 했던 거 있죠? 이건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자, 167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라. 즉 개발계획보다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니까 하위는 상위계획에 적합하자 이 뜻이네요. 자, 넘겨주시고요. 괄호 2번. 기등에 서로 조화라고 돼 있죠. 330만 이상의 밑줄 딱 치고 330만 이상의 구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넓은 면적이죠. 그때는 복합 기능이 돼야 합니다. 단일 기능이 아닌 복합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이라고 이런 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일 때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죠. 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족도시. 스스로 충족이 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규모가 큰 330만 이상일 때는 여러 개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330만 이상이군요. 330만이니까 3.3 나는 평수가 나오죠. 100만 평을 뜻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죠.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은 이 정도죠. 또 한 장을 넘기면 1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사업의 개요를 정했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 개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개요를 만들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범위가 나와야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험에 여기서는 빠짐없이 출제가 된다. 한 문제는 기본이고요. 2개, 3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2페이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좀 지정해야 되겠죠. 자, 지정권자부터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잠깐 보면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시도고요. 2번은 누가 나온다? 대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자, 첫 번째, 구역을 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한다.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시도나 대도시고요. 예외는 국토부 장관.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밑에 2번 예외 국토부 장관 나와 있죠? 자,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럼 어떨 때 국토부가 정하는지 오른쪽 박스에 1부터 5까지 5개 나오죠. 예외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종류 개수가 5개란 말입니다. 오지선다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떨 때 국토부가 정한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다 동그라미. 이건 공식이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부가 정한다.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의장이 요청했다. 요청에다 동그라미. 누가 누구에게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러면 장관을 뜻하죠.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관광단지로 만들 테니 구역 좀 정해주세요. 요청할 때. 요청 잡았죠? 국가 잡았고 요청 잡았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구역정을 제한한다. 제한에다 동그라미. 누가 제한한다고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 어떨 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구역정을 프로포즈, 제한할 때, 그럴 때 국토부는 정할 수 있다. 네 번째, 2개 이상에 걸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요거를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172페이지 와주세요. 왼쪽 페이지죠. 밑에 파란색 하나를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랄지 대도시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구역을 정하랬더니 2개 이상에 걸쳤다고요. 시도에 걸쳤거나 대도시에 걸쳤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줍니다. A씨와 B씨가 걸쳤잖아요. 그럼 A씨가 B씨가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이번에 네가 지정해라라고 지정할 자를 정해줍니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오른쪽 다시 옵니다. 박스 4번 보자고요. 2개 이상에 걸쳤다면 아까 어떻게 정한다고요? 시도나 대도시 간에 협의를 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의 X라고 봐야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해 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천재지변 동그라미 딱 칩니다. 천재지변으로 대단히 긴급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지만 국토부가 정하는 게 딱 5개. 국가, 요청, 제한, 협의 X,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렇게 압축 파일을 만드세요. 국가, 요청, 제한, 협의 X, 천재지변일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다 정리를 했고요. 밑에 지정 요청자랄지 제한은 이것도 다음에 하는 걸로 해요. 자, 넘기시고요. 이제 넘기셔가지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가 됩니다. 175. 02번의 제목을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죠. 그중에 1번 지정의 규모가 나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도표를 보면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볼까요?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주거 상업은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자연옥지는 또 생산옥지는 1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주의를 보면은 보전 녹지는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주거, 상업, 공업은 지정 대상이 돼요. 근데 녹지는 다시 셋으로 나눠지죠. 녹지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져요. 그중에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전 녹지는 보전도가 세니까 사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1만 아니면 3만 밖에 없는데 뭐만 3만입니까 지금? 공업지역만 3만 이상이고 나머지는 1만 이상을 지정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공업지역은 대규모 공단이 필요할 테니 넓을 수밖에. 그래서
지정 규모. 지정 규모는 이렇게 보자고요. 지정 규모는 도시적입니다. 도시적은 공업만 3만이에요. 공업지역만 3만 제곱 이상이고 나머지는 1만 이상. 이 나머지는요.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를 뜻하므로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었죠. 보존 녹지를 뺀 나머지는 다 1만 이상. 그래서 외울 때 공업만 3만, 나머지는 1만 이렇게 보시고 이제 도시적 외입니다. 도시적 바깥의 경우는 30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뭐 예외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외 보지 마시고요. 도시적 바깥이니까 도시적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것은 바로 30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가 슬슬 괴롭히죠. 1만도 나오고 3만도 나오고 30만이 나왔고요. 아까 330만도 나왔죠. 복합적 기능할 때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규모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출제 잘 되는 거죠. 3만, 1만, 30만. 뭐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죠. 잘 눈여겨봐놨다가 반복하면서 나중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177페이지로 갑니다. 177 맨 위에 보니까요. 괄호 3번에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1만 아니면 3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규모를 따르지 않는 지역이 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상기 1과 2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거기다 규모 제한 X.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즉 1만 3만이 되지 않아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박스에 보니까 1번에 국토법에 따르는 취락지구 나와 있고요. 개발진흥지구 나오네요. 취락지구 취에다 색깔 딱 칠하고 개발진흥지구 개에다 색깔 딱 칠하자. 2번 국토법률에 따르는 지구 단위계 구역, 지구 단위계 구역 할 때 지에다 색을 딱 칠하자. 3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과 협의한 지역, 협의라 색을 딱 칠하자. 그래서 이제 색깔 칠한 게 4개 나오죠. 요 4개는 지정 규모를 따르지 않으니까 1만 4만이 되지 않아도 좋은데 이건 이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위주가 안 되니까 앞자 따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규모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 이렇게 외우자. 개, 취, 지, 협의. 개, 취, 지, 협의는 규모 기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개, 취지니까 아주 형편없는 취지가 되겠네요. 협의했으니까 규모 기준 따르지 않는다. 요 개가 뭐다? 개발진흥지구의 개. 취락지구. 지구 단위겠고요. 그리고 협의한 지역 이렇게. 개, 취지, 협의는 규모 기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정의 규모와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괄호 4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구역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쪼갤 수도 있고 또 떨어지는 구역을 합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하거나 결합할 때 그 면적은 1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면 분할 개발 요건의 숫자 보이죠? 1만 이상일 때 분할 후 각 사업지구 면적이 1만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3번에 결합 개발이 나오죠. 결합할 때도 1만 이상이 나오죠. 결합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을 정할 때도 1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왜 분할하거나 결합했을 때 1만 이상이 돼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 규모는 최소가 얼마예요? 1만이니까. 최소 규모가 1만 이상이니까 분할하거나 결합할 때도 최소 규모를 따라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해두셨고요. 이제 179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자, 절차는 우선 제목이라 확인할까요? 1번 기초조사 밑줄 딱 치고 2번 주민 의견 청취 밑줄 치고 다음 장 넘기면 3번에 공청이 나와 있죠? 공청회 하시고 4번에 협의나 시비를 거쳐서 5번에 고시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정의 절차죠. 일단 사업을 구역을 정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죠.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이 의견 청취를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협의나 심의를 거친다.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하고 고시한다. 고시 전국에 알리라는 얘기죠. 지정하고 고시한다. 그래서 이 지정의 절차에서는 여러분들 절차를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요 의견 청취 파트인 공청회를 잘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를 골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다시 보세요. 179. 지정의 절차에 1번 기초조사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거기에 밑에 쪽괄호 2번으로 쭉 내려오세요. 송부 및 공람이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 1번 볼게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서류서문을 시군구역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2번. 시군구청장은 관계서류서문을 송부받거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일정 사항을 전국이나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라는 둘 이상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공고한다. 공고해라 몇 줄. 시군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신문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의견 들을 거니까 언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공고하겠죠. 그리고 10살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공람이라 밑줄. 알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공고와 공람이라 밑줄 쳤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다 적을까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 공람을 합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신문에도 알리고 홈페이지에 알려주죠. 그럼 여러분들 공고 공람에 밑줄 쳤으면 자,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이라면 앞으로 이제 우리 동네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탐지하게 해줘. 그죠? 공고나 공람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동네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신도시개발 사업하겠다라고 기대심리 엽사이죠. 우리 동네 땅값 오르겠다. 기대심리 엽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대심리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구역을 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그럴 때 공고 공람을 한다는 건 기대심리 엽사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 지역 주민은 기대심리에 흡사할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180페이지죠. 공청회 개최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100만 이상 밑줄.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밑줄. 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는 의무적 개최가 됩니다. 반드시 개최한다. 그러나 100만 이상이 안 되면 개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0만 이상일 때 의무적 개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청회를 하고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지정 절차는 썩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두 가지 제가 제시하죠. 구역을 정하기 위해 주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알려야 되잖아. 그죠? 공고 공람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구역을 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고 공람이 나오면 이제 그 지역 주민은 기대심리 엽사인다. 이래 놔두시고 또 공청회는 100만 제곱 이상일 때 반드시 개최한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들이 나오게 되죠. 1만, 3만, 30만 나왔고요. 100만 지금 나왔죠. 그리고 330만까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숫자는 100만 이상이죠.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의무적 개최 요거 강조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181페이지. 04번 제목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효과가 나오죠. 자, 만약에 이 지역이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딱 지정되면 이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바뀌죠. 그럼 개발지역이 뭐겠어요? 도관, 농지 중에 무슨 지역? 도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지 않을까요? 살기 좋은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자, 중요한 거 나왔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살기 좋은 동네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한다.
다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칠학지구로 정되면 간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무슨 지역 간주한다?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하는데 설령 구역이 정돼도 간주를 못하는 두 군데. 하나는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거 변두리잖아요. 이 변두리를 도시로 볼 수 있고 칠학지구도 변두리 정됩니다. 그래서 변두리니까 도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쪽에다 정리해보면 자, 계속 도시개발구역 쪽에다 정리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간주를 한다. 무슨 지역 간주한다?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합니다. 개발의 지역, 도시적, 살기 좋은 동네, 지구 단위계획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간주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이것은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계획구역과 칠학지구는 간주할 수 없어요. 칠학지구는 X. 이 두 지역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도시적이나 이걸로 간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책을 또 한 장 넘겨보도록 해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이 또 05번 제목을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정의 해제 의제라고 돼 있죠. 의제는 간주한다는 얘기죠.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공법상 해제는 그날 된다, 다음 날 된다. 공식이죠. 실효나 해제는 그날을 보존한 다음 날 실효가 되고 해제가 되죠. 그래서 해제 사유가 1번의 원칙의 두 가지, 2번의 예외 두 가지 나와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해제가 되는데 박스 1번 봅니다. 자, 구역이 정됐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정고시가 되면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구역을 정했으면 빨리빨리 사업의 구체적 계획인 실시계획을 작성해 줘야 하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생활이 없다면 3년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는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X라고 적으시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 그 다음날 해제가 된다. 이건 공사가 다 끝나서 공고를 하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업을 했다 못했다. 사업을 다 맞춘 거죠. 사업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된 거. 지금의 경우는 사업을 다 맞추고 해제가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했다. 밑줄 딱 세요. 구역을 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했대요. 여기 세 가지 아까 뭐였죠? 자,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하는 거 공모, 개발이 미진한 지역, 그리고 협의한 지역이죠. 이 세 가지 경우라면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는 다음에 규정된 날에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첫 번째. 자, 구역을 정했어요. 2년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2년 되는 다음 날. 다만 이때도 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땐 2년으로 하지 않고 5년으로 보겠다. 두 번째. 개발계획은 수립했다 이거예요. 수립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도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면 5년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참 어렵네, 그죠? 자, 구역이 해제되는 거. 자, 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2년도 나오고 3년도 나오고 5년도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빨라요. 해제에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이 있나 봐야 돼요. 그날 해제되는 건 하나도 없죠. 다음 날 해제가 돼야 되고 또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나오는데 이 5년이야 이제 면적이 큰 거 아닙니까? 330할 테고요. 기억할 것은 3년만 물고 늘어져. 3년에 실시계획 인가시정 안 했을 때. 3년에 실시계획 인가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라고 그 다음날 해제가 된다. 이 3년짜리가 말이죠.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실시계획 인가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183페이지 보세요. 1번의 원칙과 2번의 예외로 나눠지는데
원칙 1번에 보시면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상을 안 했다 나오고 2번 예외에도 2번 보면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상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해제는 다음 날 된다. 그리고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원칙은 계획을 먼저 만들잖아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구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개발 구역을 정했는데 무려 3년 될 때까지 뭘 안 했다? 실시계획 인가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청 안 했다. 이게 이제 원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3년에 실시계획 인가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구역은 해제가 된다. 이 경우는 좀 달라요. 구역을 먼저 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2년 될 때까지 구역을 만들었다. 2년 될 때까지 개발계획이 안 만들어지면 2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개발계획 만들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개발계획 만들었다 하면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3년 실시계획 인가청 X. 그럴 때 구역은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누지 마시고 해제가 나오면 쉽게 득점해야 돼요. 무조건 다음 날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3년짜리만 물고 늘어지자 3년에 실시계획 인가청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장 마저 보겠습니다. 184. 자,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라 동그라미. 그때는 그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국토 법률에 따르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 단위계 구역은 해당 구역 지정 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과 폐지라 동그라미. 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과 지구 단위계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역이 해제가 됐다고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됐다면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관리지역이 있다. 관리지역에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 거예요. 구역을 정하면 이 관리지역이 뭐로 바뀐다고요?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역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됐다면 목적을 유지 못했으니까 이것대로 남기면 안 되고 원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원래 관리적으로 돌아간다. 근데 만약에 사업을 다 마치고 해제가 됐다면 그때는 돌아가지 않겠죠? 목적이 이뤘으니까. 그래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죠. 그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 순서 잡으셔야 돼요. 개요에 해당되는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지정권자가.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그럼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시행자가 나올 거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절차가 나오겠죠? 이것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